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제동장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동장치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이듯이 개요와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안산 과천선, 그러니까 철도 공사 차량이죠. 제동장치는 HRDA 제동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RDA 제동장치의 개관, 개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HRDA 제동장치의 기능 또는 작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HRDA 제동장치의 세부적인 작용에 대해서, 그 뒤에 하나의 열차가 고장이 나서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다른 정상인 차가 와서 끌고 가거나 또는 밀고 가야 되는 구원 운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동장치라고 하면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릴 수는 있는데 멈출 수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철도 차량에서도 제동장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제동장치가 많이 나오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동차 구조 기능이다 했을 때 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1장부터 맨 마지막 장인 7장까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많이 읽어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동장치라는 철도 차량의 주행 속도를 줄이고 또는 속도를 조절하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총칭해서 제동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동장치는 열차 또는 차량, 여기에 제동력을 작용을 시켜서 속도의 억제,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억제시키는 기능, 또는 높은 속도를 낮은 속도로 감속시키는 기능, 또 한 가지는 정차되어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을 스스로 굴러가지 않게 하는 이동 방지 기능을 모두 갖춘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동장치에 관련된 용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특이 용어만 선별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끌고 가속, 속도를 올리기 위한 힘을 견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전,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공전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 앞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앞으로 굴러가지 않고 차 바퀴가 그 자리에서 헛도는 현상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전은 견인력이 점착력보다, 점착력은 철도 차량 바퀴, 차륜과 레일과의 그 마찰, 그거를 점착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가고자 하는 견인력이 점착력보다 클 때 차륜이 레일에서 헛도는 현상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쪽에서는 견인력 또는 공전, 이런 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공주거리. 이 공주거리는 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시키기 위해서 제동을 취급을 하면, 제동을 취급했다고 해서 즉시 속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정 거리 또는 일정 시간 제동에 관련된 그 장치가 움직이거나
작동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만큼 움직인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동장치가 작동해서 제동력이 유효하게 작용할 때까지 주행한 거리, 여기에서 제동력이 유효하게 작용할 때까지라는 얘기는 기관사가 제동 취급을 해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통제동. 관통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맨 앞에 차량부터 맨 뒤에 차량까지 제동에 사용되는 공기가 완전히 다 관통이 됐다. 맨 앞에서 맨 뒤에까지 공기가 다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해서 열차로 편성된 모든 차량에 제동력이 같이 작용하고, 열차가 분리 시에도 열차를 자동으로 정차시킬 수 있는 장치, 이를 관통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사 안전장치라고 해서 DSD라고 영문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철도 차량 중에서 그 차량을 또는 열차를 운전하고 가는 기관사가 어떤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절을 하거나 또는 많이 피로한 상태에서 졸거나 했을 때 기관사가 취급하고 있는 동력 핸들, 동력 취급을 하는 핸들에서 손이 떨어졌을 때 경고를 해주거나 또는 경고를 했을 때 기관사가 거기에 관련된 적당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비상정차를 시키는 장치를 기관사 안전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졸음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장치를 일정 압력으로 누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VVVF 전기동차에는 왼손으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 동력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핸들을 부드럽게 누른 상태에서 평소에는 운행을 해야 되고, 누르지 않으면 안전운행합시다, 안전운행합시다, 약 5초간 경고음을 출력을 해주고, 이 경고음이 출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상제동을 체결하는 운전 보안장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기초제동장치 쪽으로 가서, 기초제동장치는 말 그대로 제동통에서 나오는 제동 원력, 원래의 제동을 취급하고자 하는 그 힘을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제륜자 차륜에 직접 밀착해서 차륜이 회전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륜자에 전달하는 기계적인 장치. 그래서 이 기초 제동장치는 철도 차량에서 가장 기초적인 제동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제동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전기식 HRDA 제동장치 또는 다른 차량에서 사용하는 큰호로 제동장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삼동변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석삼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삼동변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자동공기 제동장치에서 제동 취급 시 세 가지 작용을 한다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작용은 제동작용, 기관사가 제동 핸들을 제동 위치에 옮겼을 경우, 이 삼동변 작용에 의해서 기관사가 요구하는 만큼 공기 압력이 제동통으로 들어가서 제동이 체결되는 그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고, 또 기관사가 제동을 완전히 풀고자 해서 완H로 제동 핸들을 움직였을 때 제동통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완전히 대기로 배기해서 제동이 완전히 풀리게 해주는 완H. 또 한 가지는 유지 위치가 있는데,
기관사가 3단만큼의 제동을 쓰고 싶다 해서 제동 핸들을 3단 위치에 갖다 놨을 때 3단만큼의 제동력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제동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작용, 이 세 가지 작용을 해주는 게 삼동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상제동 루프 회로. 철도 차량은 자동차 같이 차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적게는 몇 량에서 많게는 20량 이상 연결해서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차량부터 맨 뒤에 차량까지 전기선을 늘어서 그 전기선에 여러 가지 기계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상일 경우에는 이 비상제동 루프 회로에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기계의 불완전 작용에 의해서 이 비상제동 루프 회로에 흐르는 전기가 끊겼을 경우 바꿔야해서 장치의 안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회로가 끊어져서 개방하여 이 얘기는 비상제동 루프 회로에 흐르는 전기가 끊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 전기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전 차량의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안전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전보안장치. 앞서서 설명했던 기관사 안전장치 DSD도 운전보안장치의 일종인데 이 운전보안장치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관사가 열차를 운전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장치를 운전보안장치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여기에는 폐색, 이 폐색은 정거장과 정거장을 여러 구간으로 쪼개놓은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폐색 구간 또는 그 구간을 신호에 의해서 운전할 때 자동 폐색 운전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호 장치가 있는데 신호 또는 연동은 신호기와 신호기 또는 정거장과 정거장 이런 걸 이제 서로 이제 전기적으로 연결시켜 놨다. 그걸 연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선로 전환기 장치, 열차가 A라는 길로 가다가 B라는 길로 옮겨 타고 갈 때 그걸 이제 선로 전환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경보 장치 또는 ATS 또는 ATC 또는 ATO 또는 열차 종합 제어 장치, 열차 종합 제어 장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기동차 구조 기능에서는 TG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총칭해서 운전 보안 장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 중 운전 보안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응하중 제어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응하중 제어는 수도권 전동차관에서 전동차가 평균적으로 이제 10량, 열량을 물고 다니는데 승객이 많이 타면 제동거리가 길어질 것이고 승객이 적게 타면 제동거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승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하중 20톤까지 적용이 됩니다. 가속도 또는 감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응하중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느냐? 승객이 많을 경우에는 제동을 사용을 할 때 제동에 사용되는 공기 압력이 승객의 하중에 비례해서 제동통으로 추가로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저크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기동차 구조 기능, 과천선 VVVF 제동 핸들은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스텝, 2스텝, 3스텝, 4스텝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제동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공기 압력 차이에 의해서 충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객실의 승객들이 많은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차에서는 저크 제어라는 작용을 통해서 제동 핸들의 각에 의해서 감속도 또는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제한해서 부드럽게 제동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 저크 제어 작용에 의해서 객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3단을 쓰던 4단을 쓰던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밀하게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착력. 앞서서 설명했듯이 차륜과 레일 사이의 마찰력을 점착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점착력에 대해서는 차륜과 레일 사이의 마찰력이라고도 하고, 운전이론 쪽에서는 점착력도 있고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착력은 차륜과 레일 사이의 마찰력을 얘기를 한다 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동 배율은 제동통 피스톤, 그러니까 제동통 피스톤에서 공기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 로드, 피스톤 봉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길이와 제륜자가 차륜에 붙어있는 그 거리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동 압력과의 비율. 그래서 제동통 피스톤이 빠져나온 길이와 제륜자에서 차륜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제동 배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음은 제동 밸브. 공기로 사용하는 공기제어식 제동장치의 압축 공기를 가감, 줄이거나 높이거나 해서 제동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제동 밸브 또는 제동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동 핸들, 전기 제어식 제동 장치의 제동 제어기를 제어하는 핸들, 기관사가 취급하는 핸들이 되겠죠. 전기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HRDA 제동 장치는 전기식 제동 장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동이 작용하는 건 공기 압력이지만, 운전실에서 기관사가 제동 핸들을 취급했을 경우에는 1단 또는 2단만큼 전기적인 신호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륜자는 제동 체결 시 차륜 또는 디스크에 밀착해서 그 마찰력으로 차륜을 정지 또는 속도를 줄여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차량에서는 그거를 제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동차에서는 디스크 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오래 쓰면 디스크 패드가 얇아지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하죠. 철도 차량도 마찬가지로 오래 쓰다 보면 이 제륜자가 두께가 이만하다가 얇아지면 나중에 깨져서 떨어지고 하면 제동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해줘야 되는 상태까지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뭐 열차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크. 초크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공기 압력이 다른 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고무 패킹으로 밀봉시켜 놨다. 대신에 고무 패드로 밀봉시켜 놨는데, 대신에 이제 초크로 밀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다란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 봉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봉을 따라서 공기가 반대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주. 아까 이제 공전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공전은 끌고 가고자 하는 견인력이 차륜과 레일 사이의 마찰력인 점착력보다 클 때 그 자리에서 헛도는 현상을 얘기를 했고, 활주는 반대로 차를 속도를 줄이고자 또는 정차시키고자 하는 제동력이 차륜과 레일의 마찰력인 점착력보다 클 때 차륜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급브레이크 밟으면 바퀴는 돌아가지 않는데
아스팔트를 그대로 미끄러져 나가는 스키드가 찍히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다음으로 가서는 이제 지금까지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철도 차량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은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춰야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동장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도 차량이, 이 열차가 기지에서 기관사가 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출고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여러 가지 점검을 거치지만 반드시 제동 작용을 시험을 거쳐서 출고를 시켜야 된다. 그 과정에서 제동 작용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차는 절대 그 기지에서 본선으로 나오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장치의 일부 고장 또는 열차 분리 또는 운전 보안 장치 작동 등의 일회 사항이 발생 시에도 신속 정확하게 정차시킬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시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빠르고 확실한 제동 성능을 확보하여야 된다. 제동을 썼는데 제동이 늦게 듣거나 제동을 취급을 했는데 정지하는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어의 편의성. 기관사가 제동 취급을 하는데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듯이 제동 핸들 하나만 가지고 취급을 해도 전 차량에 동시에 동일한 기관사가 요구하는 제동력이 작용되어야 된다. 그만큼 기관사가 제동 취급을 하는데 편해야 된다. 또 적절한 감속력. 제동 취급을 했는데 너무 과한 제동이 들어가면 앞서서 설명했듯이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멈춤 상태에서 미끄러져가는 활주라는 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속도가 떨어지는 역할까지도 갖춰야 된다. 다음에는 제동력 제어가 쉬워야 된다. 기관사가 1단 썼다, 3단 썼다 할지라도 차량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서 기관사 요구에 맞게 제동력 제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만큼 기관사가 취급하는 제동 핸들은 상당히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동력 제어가 쉬워서 모든 차량에 균일하게, 어떤 차량은 3kg만큼의 공기압력이 들어가고 어떤 차량은 4kg만큼의 공기압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차와 차 사이에 압력 차이에 의해서 충격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 균일하게 기관사가 원하는 제동력이 만들어져서 충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속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철도 차량 제동 장치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철도 차량 제동 장치의 종류로 넘어가서, 그럼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해서, 첫째는 제동 체결 방식. 어떤 형태로 해서 제동을 체결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로 해서 제동을 체결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또는 정차시킬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접촉식. 접촉식은 디스크 장치 또는 제일응자를 철도 차량 차륜에 직접 압착해서 그 회전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 장치. 또 한 가지는 비접촉식으로 나뉘는데, 비접촉식에는 이제 전기식이 있습니다. 전기식에서는 이제 견인전동기가 제동 작용 시에는 반대로 발전기로 바뀌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줄이는, 그래서 견인전동기가 발전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역회전력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후에 전기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동 체결 방식에서 큰 틀에서 분류했던 접촉식부터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